한 최고위는 김남국 의원 제명 안 될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도 또 논란입니다. 그 가운데 권영세 의원도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야당에서는 겉봐라, 니네도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당내의 소장파인 이원욱 의원이 아니 왜 김남국 의원 징계에 당 지도부가 주저하느냐라는 취지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또 김남국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민주당이 또 한 번의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호함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당이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이대로면 뭐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가는 건 조금 쉽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예. 이재명 대표의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뿐이 없겠죠. 제명까지도 가능한 사안인데 당이 이번에도 김남국 의원을 옹호한다면 총선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원욱 의원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경태 최고위원은 아이 그 제명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라고 다른 의견을 냈죠. 들어보시죠. 예측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방탄 정당이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명은 쉽진 않다. 제명이 쉽지 않은 이유는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일부러 제명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전재수 의원님, 또 김남국 옹호하면 당 수렁에 빠진다. 총선 앞두고 돌직구 날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당의 지도부가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터졌을 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 개시를 선언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의 탈당을 했던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징계 절차가 개시가 돼가지고 한참 지금 징계 수위를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다 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이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미뤄놓다 보니까 이 밀린 숙제들이 지금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야 국회의원 39명을 징계해달라라는 각 당의 징계 청구서가 올라와가지고 39명이 징계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윤리자문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각 한 명씩 해가지고 이 2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심사를 해야 되는 이 밀린 숙제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남국 의원 또 제명 공고를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3명이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명 공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윤리특위에 지금 이제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해야 될 일을 다 밀어놓고 제명 공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다 밀어놓고 이것만 가지고 한다. 이랬을 때 또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뒤에 국회의원들이 코인 거래 내역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면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400회 이상 현역 의원이 뭐 이런 것도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복잡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질 때 이전에 그 상황에서 그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밀어놓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이쪽 말도 맞을 수 있고 저쪽 말도 맞을 수 있고 이 정치권이 이제 지금 이 방향을 못 잡고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제명을 해야 된다. 제명 안 된다. 이렇게 양당 간에 이렇게 뭐 명쾌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주장하기에는 상황이 좀 복잡하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 소위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논의를 한번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리위원회나 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에 제명 공고 이전에 받은 분들 포함해서 저는 스스로 어떤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정치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재현 부대변인 쉽네요. 여야의 제명 공고 받은 분 한 분씩 있다면서요.
그분 2명하고 김남국 의원하고 제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2020년 9월이면 아예 언급도 안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 요게 제명 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성이 없는데 이걸 비난받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사망 상태인데 제명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인식은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은 2020년 9월이 아니고 2023년 9월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총선 승리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이 제명이 어떻게 보면 총선 승리를 위해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인데 문제는 기준과 원칙이 김남국 의원에게만 가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물론 뭐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김덕흠 의원도 제명에 있었는데 이분들도 사실 불법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만 과도하게 어떤 마녀사냥식의 제명 개인적으로 하는 건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재수 의원님께서 권영세 장관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권영세 장관도 심각합니다. 이 부분도 업무 시간에 코인 거래가 있는데 본인은 예약 주문했다는 겁니다. 업무 시간 전에 주문을 걸어놓고 공교롭게 업무 시간에 주문이 이게 매매가 됐다고 하는데 이분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권영세 장관의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니까 재산이 25억입니다. 그런데 24억 정도는 다 건물입니다. 본인의 현금이 3천만 원밖에 없다고 신고했거든요. 근데 코인 투자는 4천만 원 정도 했다고 본인이 진술했고 특히 코인을 언제 멈췄냐고 그 기자가 물어보면 김남국 의원이 사태가 터졌을 때, 즉 5월까지는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영세 장관도 당연히 조사를 해서 김남국 의원과 기준과 원칙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권영세 의원 예. 건은 권영세 의원 건대로 진행하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김남국 의원 건은 지금 결론이 나왔는데 김남국 의원 건은 결론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여당에서 물타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물타기 할 수도 있죠. 그럼 물타기 해서는 안 돼서 김남국 의원 건은 김남국 의원 건에 징계를 하든 혹은 약간의 징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자진 사퇴든 다른 지혜를 모아서 일단 책임 있는 모습을 늦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인데 여당에서는 지금 지도부가 침묵하고 있잖아요. 김남국 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그 이유가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가깝기 때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던데. 근데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또 과도하게 탈당까지 이렇게 긴급하게 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탈당이 과도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계속 윤리위에 제소한 게 당대표가 일요일 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기급하게 탈당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더 외면할 수가 더 없다. 그래서 이제는 뭐 무소속이라고 해서 우리 당이 아니라고 외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다 누구든 이제 다 연결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명할 수 있는 그 시간 짧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뭐 의총이라든지 혹은 당대표 입장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저는 논의가 당연히 되겠죠. 논의가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어차피라기보다는 이제는 뭐 한 3일 정도 있었는데 외면할 수 없는 시기죠. 외면할 수 없는 시기에 다다랐다. 그렇죠. 네. 8월에 혹여 윤리위에서도 제명 공고를 받아들인다면 8월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 보세요, 그럼? 근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위원회에서 그리고 마지막 김남국 의원이 마지막입니다. 또 소명합니다, 이제. 그 소명의 태도, 자료 제출에 대한 행위 이런 부분을 또 보고 또 한 달간이 있지만 어떤 검찰 수사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면 당연히 제명으로 가는 것이고 또 가정할 수는 없지만 김남국 의원이 예를 들어 뭐 자진 사퇴 혹은 아니면 이제 자신의 월급을 뭐 끝날 때까지는 뭐 안 받겠다든지 반납한다든지 그런 다른 조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손에 달린 셈인데 제명이라는 것이 결국 네. 제명 쉽다고 보세요, 쉽지 않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가능성 있다. 일단 왜냐하면 이제 김남국 의원 민주당 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총선을 얼마 놔두지 않았는데 남지 않았는데 김남국 의원의 어떤 이러한 코인 사태가 사실 민주당의 어떤 지지도를 굉장히 끌어내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민주당 의원들도 당연히 뭐 다음 총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윤리자문위에서 이미 제명 의견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걸 그다음 또 계속 옹호하면서 끌고 가고 이걸 그냥 뭐 제명을 안 시킨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또 이게 이재명 대표 이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제명 부결시키고 이재명 대표 또 체포 동의안 부결시키면 이건 엄청나게 당의 수렁으로 빠지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권영세 의원과 관련된 부분 얘기하는데
권영세 의원의 코인 거래하고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를 이걸 단순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김남국 의원은 사전 정보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의혹부터 시작해서 지금 코인과 관련해서 유믹스, 마블렉스, 뭐 메타콩즈 그리고 코인을 팔았을 때 현금으로 갖고 있을 때 한 99억 됐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재산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이리저리 막 굴렸어요. 이거 하고 몇천 투자를 해가지고 코인 거래를 한 거하고 이건 비교하면 안 되죠. 400, 500회는요. 팔고 사고 하면 금방 400, 500회 돼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거 횟수 400회, 500회인데 김남국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몇천 회가 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제명을 앞두고 갑자기 코인 뭐 등록하니까 권영세 의원 뭐 외퇴했다 해가지고 이놈 가지고 물타기 하면 안 되죠. 이거 물타기다 민주당이.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로 봐요. 제명 안 하려고 물타기 하는 거다 보세요. 근데 뭔가를 이제 의도가 있겠죠. 이건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도 나는 봐요. 그래서 일단은 김남국 의원은 의원대로 가고 권영세 의원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문위에다가 회부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뭐 사실관계 확인하자 이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김남국 의원 정도까지 가려면은 뭐 이건 뭐 바다를 헤엄쳐 가도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고 봐요.